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커크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15년째 동아시아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죠. 2025년 7월 27일 일요일 새벽 5시, 저는 급히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커크 기자님, 지금 당장 국무부로 오셔야 합니다. 7층 특별 회의실로요. 매우 긴급한 상황입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국무부 공보실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났죠.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에 워싱턴 거리는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건물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많은 검은색 리무진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국방부, CIA, 재무부, 미국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모인 것 같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하려 했습니다. 중국과 전쟁이라도 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또 무슨 도발을 한 것인가? 하지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국과 일본의 국기가 나란히 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충격적인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일본은 굴복했고 한국은 저항한다. 저는 언론석 맨 앞자리에 앉으며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50여 명의 고위 관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미국 관료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여러분,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완전히 예상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먼저 일본과의 협상 결과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내놓았습니다. 스크린에 상세한 협상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역시 일본은 현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미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본은 향후 4년간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국 투자에 약속했습니다. 이는 일본 GDP의 10%가 넘는 금액입니다. 회의실에서 감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도 놀랐죠. 750조 원이라니 일본이 정말 큰 결단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이 쌀 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본 농업의 성역을 건드린 것이죠. 저는 일본의 결단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쌀은 일본인들에게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정신적 지주 같은 존재인데 그것마저 양보했다니요.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도 일본이 대규모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협상을 미일 동맹의 새로운 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펜을 놀리며 메모를 했습니다. 일본,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과감한 양보, 실용주의 외교의 전형.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보여준 성의는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라고 평가했죠. 물론이죠. 일본은 언제나 미국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었으니까요.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후 그들은 미국의 도움으로 재건했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입니다. 러트닉 장관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도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우리는 한국에도 일본과 비슷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500조 원 규모의 투자 기금 조성, 관세 인하, 그리고 몇 가지 부수적인 조건들이죠. 그런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죠. 한국은 아직도 우리의 제안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일본의 협상 결과를 참고하여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감히 한국이 미국을 기다리게 한다고, 그것도 일본을 참고하겠다니,
이것은 명백한 조롱이 아닌가.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비공식 발언입니다. 그는 일본이 너무 서둘러 양보한 것 같다. 우리는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건방진 놈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고문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들이 뭘 믿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만만하게 보입니까? 러트닉 장관이 손을 들어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더 문제는 한국 언론의 반응입니다. 주요 언론들이 일본은 굴복했지만 우리는 다르다. 이제 한국이 일본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때 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오만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들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미국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잠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CIA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죠. 방금 도쿄 지국에서 보고가 왔는데 일본이 약속한 750조 원의 실체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그를 주목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허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재무성 내부 문서를 입수한 결과 신규 투자는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계획된 투자를 부풀리거나 심지어 이미 집행된 투자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실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저도 당황했죠. 일본이 우리를 속였다는 말입니까? 더 심각한 것은 일본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야후 재팬의 실시간 댓글을 분석한 결과 90% 이상이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번역된 댓글들을 띄웠습니다. 미국의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 이 시바는 미국의 애완견인가? 한국을 보라. 그들은 당당하게 맞서고 있다. 일본의 자존심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 세금으로 미국을 먹여 살리는 꼴이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자국 정부를 이렇게 비난하다니, 그것도 한국과 비교하면서. 일본 내각 지지율은 이번 협상 발표 후 20%나 급락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반발이 심각합니다. 도쿄와 오사카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본은 약속을 지킬 겁니다. 누군가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신용을 중시하는 나라니까요. 과연 그럴까요? 분석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일본 경제계에서는 실행 불가능한 약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등 주요 기업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하고 있죠. 이제 한국의 현재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인 제시카 김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었죠. 먼저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2023년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졌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잘 산다고요? 그것도 1인당 소득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6,194달러입니다. 일본은 35,793달러죠. 한국이 400달러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 아닙니까? 저는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엔화 약세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일본경제연구센터, 그러니까 일본의 최고 경제연구기관이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2035년까지 동아시아 1위를 유지할 것이라고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죠. 제가 알던 세계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 잠재력입니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GDP 대비 세계 2위입니다. 일본은 10위권 밖이죠. 특허 출원수도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고 과학기술 논문의 인용 지수도 한국이 더 높습니다. 그녀는 차트를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교육 수준을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0%를 넘습니다. 일본은 50%대에 머물러 있죠.
특히 이공계 졸업생 수는 한국이 일본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경제 대국입니다. 누군가 반박했습니다. 명목 GDP로는 여전히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맞습니다. 일본의 경제 규모는 여전히 한국의 3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구 차이 때문이죠. 1인당으로 보면 이미 한국이 앞서고 있고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이제 기술력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었죠.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의 6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DRAM은 70.5%, NAND는 52.6%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도체는 현대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데 한국이 그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니요. 반면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의 10%도 안 됩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일본 반도체 산업은 이미 몰락했습니다. 도시바는 반도체 사업을 매각했고 엘피다는 파산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은 안주했고 한국은 도전했습니다. 일본이 기존 기술을 고수할 때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죠. 삼성전자는 매년 매출의 8%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합니다. 일본 기업들의 2배가 넘는 수준이죠.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배터리 분야는 더욱 극명합니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3사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2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파나소닉 하나뿐입니다. 그마저도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본의 자존심인 도요타가 일본 파나소닉이 아닌 한국 LG에너지솔루션과 30조 원 규모의 단일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요타가 자국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을 선택했다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배터리가 더 좋으니까요. 에너지 밀도가 높고 안전하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일본은 배터리 종주국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에게 완전히 추월당했습니다. 일본 산업의 몰락은 배터리와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분석관이 보충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가전제품을 보십시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일본 가전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소니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파나소닉은 구조조정을 반복하고 있죠. 샤프는 대만 기업에 매각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삼성과 LG가 세계 가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한국 제품이 압도적입니다. 미국 가정의 절반 이상이 한국산 TV를 사용하고 있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회의실의 모니터도 삼성 제품이었습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한때 조선 강국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에 완전히 밀렸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조선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죠.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일본은 여전히 자동차 강국 아닌가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전환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여전히 하이브리드에 집착하고 있고 닛산은 경영난에 빠져 있죠. 그는 최신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현대자동차 그룹은 전기차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오닉 시리즈는 유럽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곧 현대차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을 제치고 세계 2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방위 산업을 보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의 성장은 정말 놀랍습니다. 새로운 발표자가 나섰습니다. 국방부에서 파견된 대령이었죠. 한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9위의 방산 수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8위로 올라섰고 현재는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세계 5위입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에 이어 5번째죠. 2027년까지 4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그렇게 많이 수출한다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600문 이상이 수출되었죠. 터키,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그는 수출 국가들을 나열했습니다. 명단이 계속 이어졌죠. 특히 최근 폴란드와 맺은 계약은 충격적입니다. 총 1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원 규모죠.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패키지로 수출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경쟁력은 뭡니까? 첫째,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납니다. 독일 무기의 절반 가격에 80%의 성능을 냅니다. 둘째, 납기가 빠릅니다. 독일 무기는 주문 후 5년이 걸리지만 한국은 1년에서 2년이면 납품합니다. 품질은 믿을 만합니까? 물론입니다. 한국군은 북한과 대치하면서 끊임없이 실전 같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기도 계속 개선되죠. 실전 검증된 무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과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무기 수출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규제를 완화했지만 이미 늦었죠. 기술도 뒤처지고 가격도 경쟁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실전 경험이 전무합니다. 이제 소프트 파워를 보겠습니다. 문화 담당관이 나섰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심각했죠. 한류라고 들어보셨죠? K-팝, K-드라마, K-무비.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일본도 애니메이션과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형입니다. 일본 문화 콘텐츠는 이미 정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고 기존 팬들만 유지하고 있죠. 반면 한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BTS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5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한국 중소기업 수만 개의 매출액과 맞먹는 규모죠. 그들의 유엔 연설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 아닙니까? 아닙니다. BTS 이후에도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엔하이픈 등 새로운 그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문화 콘텐츠를 산업화하는 데 성공했죠. 그녀는 드라마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142개국에서 1위를 했죠. 일본 콘텐츠는 일본 드라마나 영화가 세계적인 히트를 친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일본 콘텐츠는 일본 내수용이 되어버렸죠.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제 딸도 일본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아카데미 사관왕을 휩쓸었습니다. 비영어권 영화로는 최초죠. 반면 일본 영화가 마지막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은 것이 언제인가요? 언어 교육 현황을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그녀는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은 82개국 234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죠. 일본어는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의 일본어 전공자 수는 지난 10년간 30% 감소했습니다. 반면 한국어 전공자는 200% 증가했죠.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학생들은 미래를 봅니다. 일본어를 배워봤자 쓸 곳이 없다고 생각하죠. 반면 한국어를 배우면 K-팝을 이해하고 한국 기업에 취직할 수 있고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녀는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더 보여주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한국어 수업 수강생이 일본어 수업 수강생을 넘어섰습니다. 예일, 스탠포드, MIT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엘리트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미래의 파트너로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긴급 보고입니다. 회의 도중 한 직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방금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 건설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합니다.
회의실에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이유가 뭡니까? 첫째, 미국 정부가 약속한 칩스법 보조금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둘째, 미국이 한국의 핵심 기술 공유를 압박하고 있다. 셋째,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너무 예측 불가능하다. 그들이 감히. 나바로 고문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삼성의 공식 성명에는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와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유럽과 아시아의 다른 옵션을 검토할 것이다. 러트닉 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삼성이 정말로 투자를 철회한다면 우리는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그의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CIA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삼성만의 결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로 보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삼성 발표 직후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기업의 정당한 권익 보호는 정부의 의무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 상황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일본 전문가가 새로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약속한 750조 원 투자와 관련해 일본 기업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달련은 정부가 기업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반발입니까? 도요타는 우리는 그런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소니는 경영 상황이 어려워 신규 투자는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소프트뱅크는 아예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럼 일본 정부는 빈손으로 약속한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을 설득하겠다고 하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본 기업들도 더 이상 정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일본 여론 동향도 보고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비교가 그들을 더욱 자극하고 있죠. SNS에는 이런 글들이 넘쳐납니다. 그는 번역된 글들을 읽어주었습니다. 한국은 당당하게 맞서는데 우리는 왜 굴복하는가? 한국이 일본보다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시바는 일본 역사상 최악의 총리다. 우리도 한국처럼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일본 젊은이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LG와 SK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대신 유럽에 1천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죠. 미국 투자는 취소합니까? 아직 취소는 아니지만 재검토 단계라고 합니다. LG 관계자는 미국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SK는 어떻습니까? SK도 비슷합니다. 그들은 이미 헝가리 투자를 2배로 늘렸고 폴란드에도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한다고 말했죠. 현대차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가장 극적입니다. 그들은 미국 전기차 공장 증설을 백지화하고 대신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두 팔 벌려 한국 기업을 환영하고 있으니까요. 유럽연합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EU 담당관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EU는 한국과 전략적 기술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AI, 양자 컴퓨터 등 미래 기술전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죠.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 기업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EU는 일본과의 협력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EU 관리들은 일본은 혁신이 없다, 미래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죠.
그는 충격적인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EU 집행위원회 내부 문서입니다. 향후 10년 동아시아 전략 파트너는 한국이다. 일본은 쇠퇴하는 국가이며 중국은 체제가 다르다. 한국만이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기술력을 가진 나라다. 저는 국제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의 움직임은 더욱 적극적입니다. 중국 전문가가 나섰습니다. 중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무관세, 무제한 투자, 기술 보호, 지적 재산권 완전 보장. 중국이 지적 재산권을 보장한다고요? 네. 특히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중국도 한국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이죠. 한국과 손잡으면 미국의 기술 봉쇄를 돌파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국이 받아들일까요? 한국 정부는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일부 한국 기업들은 중국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저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 충격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가 새로운 보고를 했습니다. 일본 명문대 졸업생들이 대거 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 도쿄대 공대 졸업생의 20%가 한국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20%나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이 일본에서 대규모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도 일본 기업의 1.5배에서 2배를 제시하고 있죠. 일본 기업들의 반응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할 방법이 없죠. 일본 기업들은 돈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똑똑한 일본 젊은이들이 왜 한국으로 가겠습니까? 그는 일본 청년들의 인터뷰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도전적이고 역동적입니다. 일본은 정체되어 있고 보수적이죠. 솔직히 한국이 부럽습니다.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취업만이 아닙니다. 일본 젊은이들의 한국 유학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서울대, KAIST, 포스텍 등의 일본 학생들이 몰리고 있죠. 한국 정부가 여전히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뭘 노리는 겁니까? 시간을 끌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일같이 한국의 입지는 강화되고 있죠. 어떤 면에서요? 첫째, 일본의 실패가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굴욕적으로 양보했는데도 실행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둘째, 유럽과 중국이 한국에 구애하면서 한국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 내에서도 한국을 달리 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여론이 바뀌고 있다고요? 네. 미국 기업들이 먼저 나서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GM 등이 한국 부품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죠. 군사 분야도 보고하겠습니다. 국방부 대령이 다시 나섰습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이미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은 57조 원, 일본은 53조 원입니다. 일본이 군사대국 아닙니까? 장비는 좋습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이 전무합니다. 반면 한국군은 북한과 대치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고 있죠.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포병 전력은 한국이 세계 2위, 미사일 전력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능력은 일본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해군력은 일본이 앞서지 않습니까? 톤수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군의 성장 속도를 보십시오. 이미 이지스 구축함을 6척 보유하고 있고 곧 경항공모함도 진수합니다. 10년 안에 일본 해군을 따라잡을 겁니다. 드디어 한국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예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요구했습니까? 첫째, 한국 기업의 기술과 영업 비밀의 완전한 보호. 둘째, 미국 정부 약속의 법적 구속력 보장.
셋째, 정책 변경 시 최소 1년 전 사전 협의. 넷째,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한국은 즉시 모든 투자를 중단하고 철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미국을 감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이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죠. 다른 선택이 있습니까? 베센트 재무장관이 반문했습니다. 한국을 잃으면 우리는 기술 패권을 잃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요구를 다 들어줬는데 일본은 껍데기만 남은 나라입니다. 누군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얻을 것은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래입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굴욕적입니다. 굴욕적인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일본입니다. 베센트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자존심을 버리고 굴복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자존심을 지키면서 실리도 챙겼죠. 누가 더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는 명백합니다. 긴 침묵 끝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난리입니다. 일본 전문가가 보고했습니다. 주요 신문들이 모두 일면에 한국은 승리했고 일본은 패배했다는 제목을 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은 굴욕적으로 굴복했지만 한국은 당당하게 조건을 관철시켰다고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제 아시아의 리더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했고요. 일본 정부의 반응은 이시바 총리는 사임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도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그는 일본 SNS의 반응도 전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의 반응이 특히 심각합니다. 한국에 이민 가고 싶다. 일본. 국적이 부끄럽다. 우리도 한국처럼 해야 한다 같은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루를 보냈다. 15년 동안 나는 일본을 동경하고 숭배했다. 그들의 경제력, 기술력, 문화를 최고라고 믿었다. 한국은 그저 일본을 따라하는 이류 국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일본은 이미 과거의 나라가 되었고 한국이 미래의 나라가 되었다. 경제력에서, 기술력에서, 문화력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심과 비전에서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다. 일본은 미국에 굴복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한국은 당당하게 맞섰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 이것이 진정한 강국과 쇠락한 국가의 차이다. 나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국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들의 역사, 문화, 정신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만 나는 진정한 저널리스트가 될 수 있다. 친일 기자 제임스 커크는 오늘 죽었다.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 제임스 커크가 새로 태어났다. 미국 국무부 회의실에서 받은 충격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시대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시대는 끝났고 한국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